러시아에서 말씀. 네. 우선 토론자는 그 발표자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게 역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주제 발표하시는 네 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를 한 이상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어도 공포의 균형을 이뤄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만 우리가 남북 간의 경쟁이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될 텐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갑재 대표께서는 우리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주도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상에서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를 거론하셨는데 이스라엘하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억의 아랍인으로부터 아랍 국가로부터 포위되어 있고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생존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생존에 앞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 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께서 우리가 핵무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핵이 확산되는 것이 그렇게 세계 평화에 위해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저희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치 않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 특히 이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 또 주류 사회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 문제에 관해서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협상을 했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도 맺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결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선 첫째 북한이 하여튼 비타협적인 태도 그리고 정권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쪽에서는 정권도 바뀌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출을 해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그것이 그 핵 포기에 근처도 못 가고 다만 뭐 동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합의까지만 해놓고 그것을 검증까지도 못 가면서 그 문턱에서 전부 좌절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계속 정권이 바뀌고 미국 정부도 바뀌고 한국 정부도 바뀌고 협상하는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 못했다. 그래서 정권마다 새로운 방법 가지고 했는데 안 됐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적인 태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핵무장이 대두가 된 것이 핵포기 의사의 부재다. 그것을
20년 동안 협상을 통해서 확인돼서 지금 북한이 이제 절대로 핵포기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핵무장하자, 이제 이런 게 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핵무장을 하면은 그것이 북한의 핵포기를 가져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퀘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남시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지금 저는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초동성을 쌓았다. 이게 하나의 이 성곽, 무너지지 않는 성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체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는데, 절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핵의 그 초동성을 깰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 퀘션입니다. 그럼 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금 6자 회담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경험이 뭐냐? 북한 협상할 때 지금 태도를 하려면 저기 당근만 엽정줘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안 되니까 스틱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뭐 단계. 근데 북한이 사람이 전술을 써가지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건 이거 유효하지 않다. 전혀 메커니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합의를 해놓고서는 북한이 합의해놓고 계속 저기를 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해놓고 거기에 바로 북한이 합의한 거 2.13 합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 다 합의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행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그것을 파기를 해도 북한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냐?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그 안에 핵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실험도 하고. 그래서 보유 선언까지 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과연 말이죠. 지금 생각에 북한이 그럼 이득만 받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득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선 먼저 이게 핵실험하고 이러는 바람에 유엔 제재가 가해졌어요. 유엔 결의 2006년에 1718호, 그리고 2009년에 1874호. 그러니까 제재가 가동이 됐는데, 이것이 저는 지금 효과가 맥히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왜냐? 지금 유엔 결의 1874호 결의안은 이 자금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엄청 고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우리가 그 안에 포용 정책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매년 캐시로 10억 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10억 불이라는 돈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북한한테는 결정적인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북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캐시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중국이 지원하는 게 뭐냐? 식량하고 석탄, 하고 물품 갖다 주는 거예요. 부호품 갖다 주는. 캐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캐시가 걸려가지고 야단이 나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외교관들 공급 주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통을 가하고 있고, 지금은 민심이 기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내년이면은 뭐 저기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 정부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 우리가 비핵을 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게 어셋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됩니다. 플러스 큰 재산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핵무장 했을 때에 우리한테 그 이익의 국익이 우리한테 이익이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예상이 되겠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한테는 그 NPT 체제라는 말이죠. 세계적인 핵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생긴 것이 그냥 생긴 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핵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소련이 당황해서 바로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미소가 더 이상 핵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NPT 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핵무장을 시킨 거예요, 미국이. 소련이 미국 공격을 하면은 일단 얻어맞고 그냥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영국이 누가 옆에서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되니까 영국의 핵, 아까 뭐 저 지원까지 했다고 그러셨죠? 이 박사님. 그거는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핵 공격을 위해서 허용해서 영국이 52년에 핵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골이 이것은 불란서의 말이죠. 유신에 관한 문제고 불란서가 이렇게 미영에 말이죠.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해서 60년에 성공했어요. 그때 당시에 드골하고 미국하고는 엄청난 불화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을 하고 불란서가 있어요. 중국이 그리고 이어서 64년에 중국이 핵무장했어요. 중국은 핵 때문에 굉장한 수모를 당했어요. 첫째, 6.25 때 메가드가 핵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겠다. 그때 그랬죠. 저기 금문도 사건이 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 고려했어요. 그때 그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겠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게 돼서 중국이 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64년에 핵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핵은 중국이 어느 정도 떨면서 그걸 했냐면 지금도 그 정책이 그대로인데 우리 절대로 방어용이다. 절대로 공격 안 해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하여튼 중국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갖고 중국이 티베트 병합시키고 이러니까 인도가 이 위협을 느껴서 했어요. 그래서 72년에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모든 면의 열쇠인 파키스탄이 생존을 위해서 핵을 해서 이 98년에 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는 거는 뭐 6.25 때도 그렇고 저 결정적인 거는 지난 20년 동안에 북한도 그 핵을 이제 NPT도 가입하고 그렇게 된 거는 핵을 가져야 되겠는데 원자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원자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자로 했습니다. 근데 핵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NPT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그 NPT에 가입을 했는데 NPT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 무슨 조항이 있느냐면은 18개월 내에 IAEA 사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세이프가드 어그리먼트를 체결해야 됩니다. 18개월. 근데 그걸 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89년에 미국이 이제 보니까 그냥 막 핵시설하고 하니까 거기 뭐 아까 불란서라고
오셨는데 미국이 압력을 줬어요. 제가 그때 저기 정부 참사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직접 국무성에서 해가지고 항공사진 주면서 북한이 지금 연병에 이런 시설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해야겠다. 그래서 압력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 IAEA 사찰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IAEA 사찰은 아시다시피 평화적인 핵무기는 안 되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면 IAEA 사찰관이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맞나 해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장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별 사찰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여튼 해결 방법은 이제 우리가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주도로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게 뭐 정부 체제뿐만 아니라 지금 북핵 문제는 이 북핵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반도 문제, 대북 문제 전체를 인식해야 돼. 그런 주장 아티클에도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하여튼 기본적인 대남 대미는 강성대국 건설 그리고 체제 유지.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북핵 문제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따로 해가지고 이것을 대중적인 요법으로 우리가 핵무장하고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되고 설사 우리가 공포의 균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포의 균형이 안 돼요. 왜냐? 북한은 살상무기가 화학무기가 있어요. 생물학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속수무책. 여기 김상 장군님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갑자기 생화학 무기로 그것도 공포의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시키도록 절대 포기 안 할 거지만 자기네들이 북한이 망하게 된다. 그럴 때는 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망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의지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한 이게 엄청난 좋은 재산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비핵화 정책입니다. 노자도 얘기했어요.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쉬운 일인데, 무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핵이라는 이거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자산이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도로 통일하는데 역점을 둬가지고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보, 및 경제, 그리고 경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핵을 만든다면 우리가 돈벌이가 안 돼요. 돈 없으면 우리 통일 못 합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져서 돈벌이를 못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개발 이게 강행한 나라는 지금 말한 대로 9개 나라가 있는데 이게 강행하다 실패한 나라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하고 남아프리카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다 그런 이란 지금 이란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통일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경우에 한니발이 와가지고 7년 동안 로마군이 한니발 군대를 못 이겼어요. 배틀에서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스키피오 장군이 아프리카 장군으로 돼가지고 이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발상의 전환은 뭐냐? 본토로 좀 진격한 거예요.
본토를 진격하니까 본토에서 한니발 들어오라고 해서 한니발 들어오고 전장을 바꿔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로마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북핵 해결의 배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공불락이고 더 고슴도치 작전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더 타이밍, 잠정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일본과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 박사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 카테고리가 말씀하신 대로 exactly 독일, 일본, 이태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벌면은 핵무기를 금방 사와도 돼. 얼마든지 그 대체를 하는데 우리가 비핵이라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통일 이룰 때까지는 이 일본이 취하는 핵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